아무튼 그래서 5-1이고 스타트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 4-1 제목은 순차 분기 반복이었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1 출제돼 있잖아요. 안심하세요. 단 한 명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단 기한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로 돼 있죠.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과제 넘버1은 지난주에 출제가 됐던 거고, 요 내용,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이 과제 설명서 한국말로 적혀 있는 걸 읽어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시키는 거냐가 조금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2에만 집중해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전에 우리 같이 적어봤었던 나이차라든가 동방예의지국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요 함수 내용물 안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를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반복 흐름을 여러분이 가져가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숫자 맞추기 게임 간단하게 했을 때 이제 사용자한테 최대 3번 기회를 주는 느낌의 반복 흐름 구성해 본 적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숫자 알고 게임 같은 경우는 최대 9번, 그다음에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최대 10번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그 사용자가 고른 숫자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게임용 함수를 호출하고, 그거는 목표 1에서 해본 그 목표 1에서 처음에 적어본 할당문을 여러분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 첫 줄에다 적어 놓은 다음에 동등하게 G 괄호 닫고 하면서 함수 호출식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목표 1에서는 G 괄호 한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머리로 생각하고 키보드로 리터럴을 쳐가면서 예를 들면 1, 2, 3 하고 괄호 닫고 해서 그 즉석에서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완성하고 엔터를 쳐서 즉석에서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매번 최대 9번, 최대 10번 반복할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숫자 받은 다음에 G 괄호 열고 그 괄호 안에 이제 계산하면 이번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 뭐 달리 말하면 각각의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을 구성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그 친구의 위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딘가에 담아두고 그거의 형식이 뭐냐, 부울 형식이다. 그럼 true 또는 false란 얘기고, 만약 그게 맞다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적절한 메시지 출력하고 그 우리 함수 내용을 실행 끝내는 문장 구경해 봤었죠. 위턴문을 실행하도록 적어주면 돼요. 아마도 if문 적으시게 될 거고 if문 내용물 마지막에 위턴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울 형식이 아니다라는 건 숫자 알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21 사이에 두 자리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0, 1, 2, 3 또는 10, 11, 12 또는 2021에 잠깐 21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요. 21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20까지 아무튼 그렇게 두 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10자리수랑 1자리수가 각각 뭐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결과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통짜로 만약에 이제 방금 내가 담아둔 이번 함수 호출 결과값 리턴 값이 0이면 이렇게 출력한다, 1이면 이렇게 출력한다와 같이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숫자의 1자리수랑 10자리수를 각각 나눠서 그걸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구성한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진행하면 일단 기본적인 게임 한 판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여러분의 뭐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약간의 조미료를 추가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숫자 알고 게임에 어서오세요 느낌표를 가장 먼저 출력한다든가 마지막에 짠을 한다든가 등등은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주말까지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살짝 미리 구경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13일 당일날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과제 넘버1이 출제됐었던 지난주, 일단 전반부에는 이제 순차 분기 반복이란 제목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코드 조합인데, 자, 그것 중에 코드 부분에 해당하는 실행 흐름과 관련한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개념으로서 순차랑 분기랑 반복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레이저 포인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순차예요. 순차는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대전제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분기랑 반복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흐름에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부여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고, 반복은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 문장들 중에 이 부분을 직접 적어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들 중에선 while문을 적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떨 때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을 실행하고 어떨 땐 하지 않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여러분은 아마도 if 부분 넓은 첫 줄에 조건식, 수식을 적음으로써 그 일종의 디테일을 살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랑 접목하는 부분을 구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짚어볼 거에서 첫 번째 살짝 소개하고 그거는 4-2랑 연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마 지금 시점에 우리 과제 넘버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반복 흐름 구사할 때 딱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횟수만큼 내용물을 실행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하고 싶은 상황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3단 콤보라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가장 먼저 삼각형 출력한다 치면 일단 처음에는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된다 라든가 처음에는 life를 3으로 두고 스타트해야 된다와 같이 그런 첫 번째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은 아마도 할당문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일단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의 첫 줄을 적는다 하면 그 조건식으로 언제까지 이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언제 반복을 그만둬야 되냐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ith 번째 줄을 출력한 직후까지 또는 life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life가 남아있거나 아무튼 삼각형 한 줄 더 출력해야 된다면 이번 반복 본문에 해당하는 출력하고 입력받고 등등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1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다음번에는 2번째 줄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번에 life가 3인체로 스타트했다면 방금 서비스 한번 제공했으니까 life를 1 차감하도록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할당문을 다시금 적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다음 반복을 위한 데이터를 세팅해 두고 돌아가는 식으로 여러분이 실행 흐름을 구성하신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 흐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담아놓고 여기서 담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담을 거고 아무튼 중간중간 이제 담겨 있는 걸 꺼내와서 지금 내가 그만둬야 되는 타이밍이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이 끝났으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조건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다시금 데이터를 조금 변경을 해두고 다시 담는 데이터 흐름을 다시금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을 실행하도록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그냥 while 5글자만 보고 그것만 눈으로 보고 떠올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거는 지금 미리 머릿속에 내가 반복해야 된다 5번 돌아야 되는데 할 때 요 3가지를 같이 연상해서 떠올려서 진행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느낀 점 읽어보니까 저놈이 하는 예시 코드는 쉬운데 왜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 나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건지 걱정된다. 라는 느낀 점을 적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미리 주석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 주석을 미리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밑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한 부분 한 부분씩 색깔을 입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문장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본인이 조금 그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 일단 이런 슬라이드 내용 구경하고 여러분의 예를 들면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일단 주석을 먼저 적어두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제 넘버1은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보면서
스타트를 해보시는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미리 주석을 적어드리든다든가 하지는 않기는 했는데, 아무튼 어렵다 싶으면은 꼭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우리 수업용 톡방에 물어보기 조금 부끄럽다 하면 우리 옆에 있는 큰 400명 들어있는 거기 톡방에 물어보셔도 되니까, 지금도 막 매일 올라오고 있잖아요. 수많은 서울 도처에 있는 파이썬 수업 배우는 친구들이 지금 숫자 야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자 4-1은 그 정도 했었고, 4-2에서는 이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서 같이 한번 나열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정한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배속을 내가 직접 정할 거야. 나는 이거 무조건 2배속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거야와 같이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속 몇 배속을 할 건지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게 만들 거야 할 수도 있고, 몇 배속을 할 건지를 매번 F5 누를 때마다 서로 다르게, 근데 내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게 랜덤하게 만들 거야 와 같이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역시나 직접 수식을 적어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게 돼요. 왜 수식을 적냐? 수식이야말로 나중에 F5 눌렀을 때 계산하면 결과 값이 나오는,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런 데이터를 정하고 싶다, 그래서 나만 아는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배속으로 출력하고 싶다, 막 1 더하기 1 이런 거 적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그냥 바로 2가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 적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나중에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정하게 만들고 싶다. 나는 미래에 그 사람이 뭐 적고 엔터 칠지 모르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는 값을 활용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섞어서, 예를 들면 int 괄호 닫고 같은 거를 감싼다든가 해서 그렇게 수식을 적어두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리 뭔가 글자들을 잔뜩 적어두는 거고, 그 글자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감상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한가운데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쪽만 아는 값을 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저 사람도, 코드 짜고 있는 나도 모르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활용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랜덤이라는 친구를 인포트 랜덤 엔터 해가지고 수입해 온 다음에 이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구성하면,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내용물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1, 2, 3, 9 이하 등등의 일정 숫자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과제 넘버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이 직접 하지는 않아도 괜찮죠. 뭐 이번에 게임 답을 뭘로 할 거냐 등등은 게임용 함수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목표 3번을 도전을 할 때 항상 맨 처음에 무조건 1, 2, 3 고르도록 하지 않고 뭔가 그때그때 살짝 다르게 도전을 했을 때 승률이 어떻게 변화하나 같은 걸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주사위 굴리면 뭐 그래도 승률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용도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반부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만의 간단한 GUI 프로그램, 게임 만들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세 번째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그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을 다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단조로운 게임이 되니까, 예를 들어 언제 장애물이 떨어질 거냐라든가 등등을 정할 때 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주차까지 내용이 이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1학년 시점에 배워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5, 6, 7, 8주차는 거기에 한 겹씩 더 얹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범주를 확장해 가는 단계로 지금 돌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일단 인덱스가 등장할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이미 잔뜩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은
여러분 느낀 점 적은 친구들 의견대로 아직은 인간인, 우리는 유기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인 내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로 .py 파일에다가 옮겨 적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역시나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이 부분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간단한 아이디어도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거를 코드로 옮기는 게 가능하냐는 완전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가능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걸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나눠서 다뤄야 됩니다. 그냥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적으면 오류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합만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문장 적는 방법, 우리가 지금 배운 문장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임포트문, 뭐 할당문 이런 거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장 적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디테일을 채우기 위한 수식 적는 방법. 딱 이 내용물은 내가 원할 때 딱 이 순간에만 이 들여쓰기 한 내용물 실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 적고 싶은데 IF까지는 성공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어떻게 수식을 적어야 내가 지금 희망하는 그 상황에만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게 될까를 고민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식을 적지 못해서 적절한 분기 흐름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목표 2번 하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를 겪은 친구들이 꽤 많이 등장할 겁니다. 자꾸 졌대요, 패배했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플레이 해봤을 때 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문장 적는 방법, 수식 적는 방법을 아직은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지금 뭐 숫자, 소수점 달린 숫자, 안 달린 숫자, 그 다음에 글자들, true, false 막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를 지금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중간중간 필요한 데이터를 그 네 가지 형식이 아닌 좀 더 적합한 형식 값으로서 담았다가 꺼내가면서 여러분이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형식이 몇 종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할 때 뭔가 자꾸 발목에 걸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5주차에서는 이 데이터 측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게 값들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인덱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인덱스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겁니다. 순서 내지는 뭐 몇 번째라는 거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배경 얘기들을 조금 구경해 보고 이 인덱스가 뭡니다 라는 건 이 5-1.pdf 파일의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에 딱 적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우리가 일종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는 게 5-1의 목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오늘 조금 많아요. 위치라는 단어, 이름 단어, 이름은 사실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굵은 글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사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칸, 마지막으로 인덱스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과제 넘버2는 출제될 예정이긴 했지만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활용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좀 먼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연 구경이라고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잘 보이죠? 그래요. 오른쪽 위에 별표를 이렇게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색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서 별표를 쳐놨나? 가 아니라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수업 자료에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가 찍혀 있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에만 적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주차 시작.pdf 파일 열어보시면 거기는 아예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다면 그 파일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에 별표가 찍혀 있는 걸로 간주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1주차에 나왔던 거 뭐 있습니까? 뭐 우리 중간고사 배점 비율은 몇 %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중간고사 기간 이제 우리 지금 8주차 금요일에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라면 그런 별표 찍혀 있는 건 쿨하게 스킵을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별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2사학번이잖아요. 지금 1학년 시점에 이 내용의 본체를 완벽하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기는 한데 지금 들어보고 넘어가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역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들에 별표를 쳐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올 내용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가 직접 그 뭐 문장 실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대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 대신 다뤄주는 뭔가들은 항상 순차 개념, 요 대전제를 지켜가면서 각각의 코드들을 실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순차 철칙같이 지킨다고 얘기했고 사실은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딘가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그때 1주차 때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윈도우라는 친구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윈도우라는 친구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라 부르죠.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실제 노트북 또는 실습실 컴퓨터, 아무튼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친구예요. 이 컴퓨터 본인조차도 방금 말한 순차 개념을 철칙까지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한통속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A4 용지에다가 오늘 할 일 해가지고 10줄을 적어놨다 칩시다. 항상 맨 위에 적혀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그 각각의 작업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열어봤더니 지금 이거 맨 위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줄이 너무 기니까 일단 저기부터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와 같이 우리는 뭐 좀 더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순히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때문에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제가 적어둔 .py 파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확실히 오류가 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순서 잘못 적어놨잖아. 내가 몰래 고쳐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 적어놨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 저 친구들은 무조건 우리가 적어놓은 그 순서들 철칙같이 지키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왜 이렇게 해주냐? 요즘 뭐 인공지능 뛰어나기 때문에 엔간하면 고쳐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아직은 고쳐주지 않냐고 물어보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그런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0.5초 쉰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이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진행하고 다음 거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지구온난화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 지금 자꾸 잘하고 하는 걸 봐서는 지금 이런 코드를 이런 순서대로 적어둔 건 아마도 프로그래머가 뭔가 뜻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이런 순서대로 적어놨겠지라고 어른이 잘 적어놨을까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해 놓은 거를 있는 그대로 늘 항상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순차 개념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내 프로그램이 목표대로 잘 동작 안 한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일단 해두고 자, 순차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한 걸 있는 그대로 항상 동등하게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뭐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들, 다양한 뭐 가치관들 등등 있잖아요. 것들 중에 대부분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어의 의미라든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누구나 딱 보기만 해도 이건 당연히 이거지 라고 동등하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개념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뭐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듯 수학 내지는 숫자들을 가지고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3 보면 누구나 3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언제나 변함없는 개념인 숫자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도 어엿한 컴퓨터란 말이에요.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무튼 이 핸드폰이 뒤에서 뭔가 숫자가 또닥또닥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색상을 입혀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스피커를 진동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인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는 숫자로 다루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나이 같은 거, 16준수로 20살 이런 거는 나이 자체가 숫자의 개념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자, 글자를 숫자로 다룬다? 소리, 그림, 동영상도 다 숫자들의 나열이다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만 살짝 구경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문자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유니코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인코딩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뭐가 있을까요? 딴 거 요즘은 거의 다 유니코드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니코드 할 때 요 코드가 숫자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 코드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자표라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친구를 켜면 맑은 고딕 해가지고 지금 뭔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문자 집합 유니코드 딴 것도 가능한데 일단 유니코드를 봅시다. 하위 범위 갖고 보면 기본적인 알파벳들 예를 들어 A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유니코드라는 뭔가 규칙 아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문자 A를 어떤 숫자로 다루냐를 알려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6준수가 적혀 있고 16준수로 412 알파벳 대문자 A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가 B고 43이 C고 등등입니다. 소문자는 61, 62, 63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글 쓰고 있잖아요. 한글 같은 경우도 자 한글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글자들 이제 우리가 자음, 모음, 받침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에서 AC00입니다. 16준수로 4자리 수예요. 요거는 여러분 요 숫자는 나름 유명하니까 살짝 귀에 읽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 AC00이고 그 다음에 AC01은 이제 각이 되는 거고 AC02는 각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각각 간, 갈, 간, 갓, 갈, 각, 감, 갑,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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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갑, 갑, 갓, 각, 강,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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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갓까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서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번호를 매겨놓고 그러니까 히읗 받침이 끝나면 이제 모음 하나를 바꿔서 또 동일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바꾸고 이제 가의 기억에 이의 히읗 받침까지 다 진행하면 그 바로 다음에는 이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쌍기역이 나올 것 같아요. 까까까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부터 힛까지 모든 한글 글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서로 다른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 중에 하나를 컴퓨터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그 유니코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거 지금 간에 해당하는 숫자들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체 안에 들어있는 걸 들고 와서 간에 해당하는 적절한 검은색, 흰색으로 우리 눈에 출력을 해주는 게 가능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컴퓨터는 이런 글자들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미리 부여를 해둔 숫자를 써서 다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런 그래프를 본 적이 과학 시간에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파형이라 그러죠. 웨이브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는 파동이잖아요. 제가 제 목을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제 주변 공기를 이렇게 앞뒤로 밀었다가 제꼈다 하면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세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기록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마다 지금 소리의 크기가 얼마지, 파형의 세기가 얼마지를 하나하나 재서 이 점들을 플러스 얼마냐 등등을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뒀다가 그 숫자들 나열을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열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컴퓨터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앞뒤로 진동을 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완벽히 똑같진 않겠지만 스무스하진 않겠지만 그럭저럭 유사한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이제 WAV 웨이브 파일이 되는 거고 얘는 좀 용량이 클 테니까 이제 그거를 MP3라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1920, 1080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가로 세로로 이제 잘게 이렇게 나눠서
그 잘게 나눈 한 점을 보통 픽셀이라고 부르죠. 요 각각의 점에 대해서 여기를 지금 무슨 색상으로 칠해야 되는 거냐? 색상 값을 숫자로서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점들에 대한 색상 값을 다 기록을 해두면 그게 이제 .bmp 파일, 비트맵이라 부르는 파일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역시나 용량이 크니까 압축을 해서 예를 들면 들어본 적 있을 인터넷에서 자주 얘기하는 뭐 JPG라든가 PNG라든가 WebP라든가 아니면 뭐 GIF, 움짤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저장한다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그림의 나열인 거잖아요. 서로 다른 그림을 따다다다다닥 1초에 몇 번 보여주면 그게 이제 사람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소리의 방법, T축으로 자르는 거, 시간축으로 자르는 거랑 그림의 방법, XY축으로 자르는 거를 조합을 해서 영상을 담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 이제 소리까지 같이 패키징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mp4 같은 느낌으로 압축을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지금 별표 쳐놓기는 했는데 우리 지금 전공자니까 나름 이 동네 상식이니까 대충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우리가 핸드폰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멀티미디어들은 전부 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 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가 숫자만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그런 뭐 동영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우리 수업에서 이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는 거예요 등등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숫자라는 말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컴퓨터는 과연 문장이라는 거, 수식이라는 걸 어떻게 다루냐? 코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 뭐 인트 형식, 걔네들은 뭐 숫자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정밀하게 말하면, 자, 지금 시점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F5 눌러갖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오로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도중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뭔가가 존재한다면 걔는 반드시 숫자로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안에 존재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실행 도중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뭔가가 존재할 수도 있기는 해요. 파이썬에선 그런 게 되게 희박하긴 한데 여러분 다음 학기 때 배우는 C라든가 그런 동네에서는 내가 열심히 코드로 적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C 프로그램에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다면 담지 않는 느낌으로 그쪽에선 진행한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무조건 다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용해봤던 각종 개념들, 우리 앞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각종 개념들 또한 하얀 창 뒤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것들에 대한 나름의 숫자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의 짧은 시연을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지금 그래요. 45분이 벌써 지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별표가 안 쳐져 있긴 한데 우리 이후 수업에서 여러분이 직접 요 내용을 인터랙티브에 직접 쳐가면서 진행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일단 같이 구경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아이들 켰어요. 이거 지금 효과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장에서 지금 열심히 바람개비가 돌고 있거든요. 그럭저럭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가운데 자리, 그러니까 앞 요 가디 기준으로 가운데 정도 자리에서는 바람이 그럭저럭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이제 제 맨 앞에라든가 맨 뒤쪽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날씨가 이제 10도 넘어가고 하니까 여러분 실습하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앞으로도 꾸준히 틀 것 같은데 본인이 뭐 추위를 잘 탄다라면 가운데가 아닌 앞에 자리라든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적절한 자리를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자, 시연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뭐 우리 늘 적어왔던 3 엔터 한번 쳐보고 뭐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이거 뭐 나오겠습니까? 8 나오죠. 우리 수업은 3 더하기 5 엔터 치다가 종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다시 한번 보면 자, 얘는 지금 좌항 계산 결과값인 인트값 3을 가지고 우항 계산 결과값인 인트값 5를 가지고 그 둘을 서로 더해서 인트값 8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그걸 반응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요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렇게 즉석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이름에다 담아두고 나중에 넘버하고 엔터를 친다든가 해서 지금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인트값 3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예전에 요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우리가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 리터럴이니까 인트값 3을 넘버 자리에 담아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3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인트값 3을 넘버라든가 3라든가에 담지 않습니다. 반전, 충격, 배신당한 느낌이 들면 정상이에요. 아니, 이전까지 잘 설명해놓고 본인을 믿으세요 이런 뉘앙스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변절하고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진정하시고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일단은 봐봐요. 여러분 그 메모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컴퓨터 살 때, 노트북 살 때 뭐 CPU가 뭐 몇 기가헤르츠냐, 뭐 i7이냐, i5, i3냐, 몇 세대냐 그런 걸로 기준을 세워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SSD가 뭐 512GB냐, 1테라냐, 2테라냐 같은 거 봤을 것이고 그거에 버금가는 중요도를 갖는 메모리가 뭐 8GB냐, 16GB냐 요즘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메모리라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16GB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자, 16GB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제 킬로가 1000이잖아요. 1024긴 하지만 1000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할 때 그 메가가 킬로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만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기가고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16기가예요. 따라서 160억 바이트가 됩니다. 160억만큼의 뭔가를 기억해 둘 수 있는,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친구가 우리의 노트북, 우리의 컴퓨터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은 그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자, 맨 처음 인터랙티브 딱 켜자마자 그냥 3하고 엔터 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 준비됐다는 듯이 우리한테 지금 바로 3이라고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점 또는 넘버에 3을 담는 시점 등등 모든 타이밍에 숫자 3, 인트값 3은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얼마든지 그걸 다뤄서 우리한테 응답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메모리 위 어딘가에는 3이 있고 어딘가에는 5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i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써서 이런 느낌으로 id 3과 같은 느낌으로 함수 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요 id가 무슨 뜻입니까? id 비밀번호 할 때 그 id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id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뭔가 엄청나게 끔찍하게 커다란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무튼 큰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큰 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숫자를 그래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가 바로 그 160억이라고 얘기했던 엄청나게 커다란 메모리 위 어디에 인트값 3이 존재하냐를 의미하는 그런 느낌의 숫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값 3은 메모리 위에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넘버는 3 실행하는 동안에는 숫자 3을 담는 게 아니라 이 길다란 숫자를 담도록 파이썬 동네에서는 마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id 넘버를 한다 칩시다. 얘는 지금 뭘 한 거냐?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d를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지금은 id 3 했을 때랑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넘버는 4하고 엔터를 다시 친다면 이때는 id 넘버 하면 이전과는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아까 전에는 요 넘버 자리에 이 숫자가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는 4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4는 당연히 4도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고 3도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걔네 둘이 공존하려면 메모리 그 커다란 자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메모리도 변수 개념이랑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메모리 어떤 자리에 3도 담고 4도 담고 하는 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덮어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이랑 4가 둘 다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는 건 당연스럽게도 3이랑 4가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숫자가 담겨 있다라는 건 얘는 지금 인트값 4가 메모리 위에 어디 있냐? 이 숫자가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df 뭐 인사로 합시다. 뭐 프린트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 우리가 나중에 인사하고 괄호를 닫고 하고 엔터 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이러면 나한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은 자, 우리가 지금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런 이름, 모르는 이름을 얼마든지 감지해서 아, 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전까지는 아마 인사라는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함수 출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인사하고 엔터를 쳤을 때 요 인사 안에는 지금 그 함수 인사 지금 한 줄로 적혀 있는 한 줄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 함수 덩어리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는 인사의 내용물은 프린트 안녕입니다라는 명백한 사실이 숫자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라는 이름을 써서 메모리 그 자리에 있는 저 프린트 한 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것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인사하고 엔터 쳤을 때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 보면 거기는 함수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at이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뱅이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 한 다음에 뭔가와 요상한 숫자가 지금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id 한 다음에 인사를 해보면 지금 인사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는 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숫자가 나와요. 2565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3 있는 자리랑 4 있는 자리랑은 숫자가 많이 차이 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얘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2565 어쩌고가 나오는데 자, 제가 그 나이 갖고 여러분 나이를 속이려고 할 때 속인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16진수로 20살이라고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0x 한 다음에 숫자를 적으면 요 전체가 일단은 동등한 인트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이 되는 거긴 한데 그거를 16진수 표현으로 적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면 예를 들면 x 한 다음에 10진수로 32에 해당하는 숫자가 16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32를 16진수로 표현하려면 무슨 글자들을 적어야 되냐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he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 나한테 0x20 네 글자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붙해서 실제로 내가 리터럴로서 적어보면 엔터 치면 진짜로 얘는 지금 계산하면 인트값 32, 10진수 기준으로 32가 튀어나오는 수식이 맞기 때문에 우리한테 32라고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헥스 한 다음에 id 한 다음에 인사하고 엔터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인사에 담겨있는 그 뭔가 메모리 어쩌고 숫자는 이런 커다란 10진수 숫자로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줬는데 그거를 16진수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0x 붙인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얘가 지금 정확히 아까 그냥 인사하고 엔터 쳤을 때 우리한테 얘기했던 지금 함수 덩어리 인사고요. 메모리 저기 있는 인사예요. 와 같이 얘기했을 땐 그때 나왔던 이 숫자랑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다시 확인해 본 거예요. 요 아이디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디 있는 건데를 물어보는 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는 넘버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고 인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고 아쉽지만 3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라는 이름 그러니까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id 값, 4에 대한 id 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int 값 4를 쓸 수 있는 거고 인사를 하면 이 숫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그 자리에 있는 인사 덩어리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들이 뭐뭐 있나랑 그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메모리 어디 있는 값을 꺼내와서 쓰면 되는 거냐를 기록을 해두고 유지를 해두고 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친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이 뭐뭐 있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dir 괄호 닫고를 쓸 수 있어요.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뭔가 우리가 정하지 않은 뭔가 이상하게 생긴 이름들도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저 인사랑 넘버 2개 알고 있거든요. 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예쁘게 정렬을 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인사라는 이름, 넘버라는 이름을 갖고 내가 지금 무슨 값을 쓸 수 있는 거니까지도 물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VARS라는 함수가 그 용도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 하시면 int 값 4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시면 메모리 저기 있는 그 인사 덩어리를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이건 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n2는 5하고 엔터를 친다 치면 이제는 알고 있는 이름 뭐 있니?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까 전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이름 n2를 추가로 알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구경하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버는 3 엔터 칠 때 그 할당문을 실행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절대로 넘버에다가 int 값 3을 그대로 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를 담는데 그 커다란 숫자는 그 진짜 int 값 3이 엄청 큰 메모리 위에 어디에 존재하냐에 해당하는 숫자가 담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다시 한번 짚어둔 채로 정리 슬라이드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1시간 지난 거죠? 그럭저럭 나쁘진 않은 속도인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중간에 막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반 수업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업이 유독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저한테 뭔가 물어보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뭔가 그런 배려의 뉘앙스가 있는 거겠죠. 수업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니까 아무튼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슬라이드 가볼게요. 그래서 메모리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처음으로. 컴퓨터에 메모리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쓰잖아요. 새로운 메시지. 일단은 카톡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새로운 메시지라는 데이터는 이 핸드폰에는 없어요. 카카오 서버에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새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핸드폰은 먼저 다른 컴퓨터에 있는 새 메시지 데이터를 자기 자신으로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있다면 일단 이 컴퓨터로 가져와야 되고 또한 그 숫자들이 지금 메모리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저기 어딘가에 .txt 파일이라든가 아무튼 파일에 담겨 있다면 일단 걔네들을 열어서 내용물을 읽어서 메모리 위로 올려놔야지 비로소 그걸 뭐 출력을 하네 등등 덧셈을 하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모든 숫자들은 그런 인트가 뭐 str 글자들 한 글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인사 내용물을 포함하는 컴퓨터가 다루고 있는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연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루는데 근데 컴퓨터는 본인이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본인이 다루는 모든 숫자들을 다 메모리 위에 올려야지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것들은 일단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그걸 뭐 다루네 마네 출력하네 등등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을 예를 들면 int 값 3을 가져와서 다음 덧셈에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물 뭐 글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메모리 어딘가에 새로 담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읽기 쓰기가 가능한 친구입니다. 그렇긴 한데 메모리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160억입니다, 여러분. 제 통장 잔고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드넓은 메모리 위 영역들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정확히 한 곳을 특정하기 위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치값,
영어로는 어드레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위치 값을 사용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자, 어드레스 이제 직역하면 주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주소 값이라는 표현을 컴퓨터 동네에서 많이 쓰기는 합니다. 번역을 할 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주소 값 하면 동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전압 같은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학번 얘기할 때 학번 값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할 때 주민등록번호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주소 자체가 일종의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 값은 약간 조금 애매한 의미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지금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어드레스 여러분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드레스 하면 명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파이썬 만드신 분들 등등 서양 분들은 요거를 동사의 뉘앙스를 약간 중의적으로 섞어서 그때그때 그냥 입맛에 맞게 문맥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 느낌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를 그냥 자 주소하면 명백히 그냥 명사잖아요. 그 물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그거로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중간에 어긋나는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 해서 일단 저는 좀 가치 중립적인 단어의 위치라는 거를 들고 오고 필요하다면 위치값 또는 메모리상의 그 위치 자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부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메모리상의 그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위치 값을 사용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int 값 3, 숫자 3이 있을 수도 있고 인사 내용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당연스럽게도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위치값 또한 서로 다르게 부여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치값만 알고 있다면 메모리 위 그 위치에 담겨 있을 그 값을 인트값 3 등등을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원한다면 i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디 담겨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python.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했었던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지금 나오는 id 값이 곧 메모리 위에서의 위치 값이 돼요. 완전히 똑같은 숫자를 씁니다. 이건 잠시 뒤에 한번 더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루는 값을 id 값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id 3 하면 int 값 3에 대한 id 값을 우리가 뽑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수식 id 3이랑 id 4는 계산 결과 값이 서로 달랐어요. 지금 보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id 3이랑 id 4는 계산 결과 값이 서로 다릅니다. 정밀하게는 얘네 둘은 32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서로 달랐어요. 자, 이 숫자값 3이랑 4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둘 다 메모리 위에 존재하려면 한 자리에다가 값 여러 개를 겹쳐 쓰기 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존재하려면 당연스럽게도 서로 다른 위치에 담아둬야만 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적어둔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할 때 이름 넘버에 대해 실제로 담기는 값은 int 값 3이 아닌 id 3을 대신 담게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id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수식 넘버를 계산할 때 담아뒀던 그 id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int 값 3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다음 계산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요. 더하기 5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순히 뭐 int 값 같은 것뿐만 아니라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함수 덩어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그래서 함수 출식 인풋 괄호 닫고를 계산할 때도 일단은 먼저 수식 인풋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내 손에 id 값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인풋에 담긴 id 값을 가져온 다음 그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 어딘가 존재할 인풋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을 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스럽게도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요. id 인풋 하면 요 이름에 대해서도 당연히 id 3이랑 4랑은 다른 완전히 다른 숫자가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이고 메모리 요 자리 가면 인풋 내용물입니다 라고 따박따박 적혀 있다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 이름을 써서 함수 출식을 구성해서 이런 느낌으로 저 메모리 위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처음 굵은 글씨로 튀어나왔어요. 이름 영어로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nam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name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때 배우는 C에서는 이 이름을 이제 identifier라고 식별자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요 identifier라는 단어,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가 ID 비밀번호 할 때 요 ID가 identifier의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자, 방금 전 설명한 내용 뭔가 좀 어렵다. 메모리 나오면서 우리 수업 하드코어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느끼면 정상이긴 합니다. 이런 ID 값, 엄청 큰 숫자 값들 등등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에는 좀 복잡해요. 잘 다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여러분이 그 커다란 숫자들을 직접 적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아도 그냥 대신에 이름을 써서 각각의 수식을 목표에 맞게 적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완성하고 F5를 누르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에 대해 미리 기록해뒀던 ID 값을 사용해 가면서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 그 위치에 담기는 값을 인트 값 등등, 인사 덩어리 등등을 가져와서 더하거나 빼거나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이후에, 이건 한 6시간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후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 살짝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 요 일종의 페어를, 관계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일종의 사전을 도입을 해놨습니다. 이름 사전을 써서 각각의 이름에 대한 ID 값을 기록하거나 나중에 꺼내서 읽어보거나 조회하거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원래 의도는 좀 더 복잡한 게 적혀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름 사전에 지금 무슨 이름이 적혀있나 dir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이름 사전에 지금 무슨 이름들 들어있고 그 ID 값을 가지고 무슨 값들을 쓸 수 있는 거냐를 VARS를 써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VARS는 그냥 이름 사전 그 자체, 사전 자체를 들고 와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함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전 여러분 구경해 본 게 파이썬 동네에서 이 사전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뭐는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와 같이 콜론 중간에 찍어가면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건 잠시 뒤에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40분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별표를 쳤어요. 그래서 사연 구경 마무리 해가지고 들고 왔고, 그래서 아까 전에 메모리 얘기가 튀어나왔었고, ID 값이랑 관련한 얘기, 뭐 그것만 들고 있으면 저기는 인트 값 3을 쓸 수 있는, 인사를 쓸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차, 3주차에 뭐 템포에 2를 담고 스타트를 해보죠. 지금 요 할당문을 실행하면 템포 자리에 인트 값 2를 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지금 번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도 어쩌면 거짓말이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뭘 검증을 할 거냐? 이제는 넘버는 3 하면 넘버 자리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ID3 값이 담긴다. 그리고 그 ID3 값은 메모리 위에 인트 값 3이 어디 있냐에 해당하는 값이다. 위치 값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나 아닌가. 어떻게 검증하면 돼요? 실제로 메모리를 검색을 해서 지금 메모리 들여다봐서 진짜로 그 숫자 번째 자리에 진짜로 숫자 3이 있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쳐져 있고 우리 수업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잘리지 않는다면 2학기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2에서 이런 느낌의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쓸 건데 그때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뭐 나중을 위한 일종의 티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켰고 일단 얘는 한국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떠요. 그래서 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연결하겠어 해서 버튼 누르면 저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갈고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걔는 나한테 이제 속박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지금 저한테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경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지금 방금 전에 다시 껐다 켰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도 이 친구는 메모리를 무려 17MB나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낭비벽이 심한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해둔 상태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ID 3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16진수 표현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고
메모리 위 요 자리에 진짜로 숫자 3이 적혀 있나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숫자 복사했고 다시 와서 일시정지를 눌러서 저 친구를 냉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끈만 진행시키면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대충 메모리 요 정도 자리에 있는 요런 명령을 실행하다가 지금 꺼졌나 봐요. 일시정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메모리 탭을 열어보면 뭔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00000000부터 FFFFF 16준수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스크롤로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구경할 수 있는 동네에서는 내가 직접 나 여기 구경해보고 싶은데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나왔던 그 ID 3 1합시고 우리한테 던져둔 커다란 숫자를 엿다 놓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자리에는 무슨 숫자가 담겨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응답을 해줄 겁니다. 엔터를 치면 무려 역시나 진짜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FF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은 아니에요. 자, 16진수니까 FF 하면 255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F8, 9F8번지 해가지고 갔더니 FF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옆에도 FF가 적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는 0들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은 뭐 쥐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자, 진정하시고 조금만 보면 자, 지금 보면 우리 지금 파이썬 설치했잖아요. 3.12.2 그래서 보면 64 비트 버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랑 바이트 들어본 적 있잖아요. 1바이트가 몇 비트입니까? 8비트죠. 그러니까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64비트면 몇 바이트입니까? 이제 88에 64니까 8바이트가 됩니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8바이트 단위로 기본적으로 숫자들을 다루는 버전을 지금 설치를 해놨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메모리 엄청나게 커다랗긴 하지만 일단 자 16진수로 적어놨다 그랬잖아요. 16진수로 한 자리면 이제 이 0에서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16가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2의 4승까지가 돼요. 따라서 이 16진수 한 자리로 4비트만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면 8비트 1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자리 순으로 끊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8바이트 단위로 묶음 처리를 해가면서 메모리를 다루는 버전이니까요.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메모리 이 자리에는 0000FFFF 42억에 가까운 숫자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바로 옆에를 보면 또다시 뭔가 이상한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지금 8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 3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사실은 지금 이 맨 앞에 있는 이 덩어리부터 해서 총 4개의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그쵸? 8바이트죠. 84 32바이트만큼이 인트값 3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인트값 3을 메모리 위에 담을 때 이렇게 32바이트만큼을 담게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네 덩어리 중에 마지막 덩어리에 실제로 그 숫자가 얼마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3은 저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3이 아니라 4는 어디 담겨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아까랑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것이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일시정지해서 검색을 때려보면 여전히 FF입니다. 여전히 이상한 숫자입니다. 여전히 8입니다 하고 여전히가 아닌 여긴 또 4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보면 지금 4가 적혀 있는데 아래에는 5가 적혀 있고 사실은 이 4는 지금 원래 3 아까 전에 검색했었잖아요. 그 친구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층에 5가 살고 있고 6, 7, 8, 9, A, 10이죠. 11, 12, 13, 14, 15, 10이니까 16이 됩니다. 16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인트 형식 값들이 32바이트만큼이 여기 지금 전부 다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F, FF 100까지 살고 있습니다. 256층짜리 건물이에요. 타워 팰리스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일종의 인트 값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위쪽으로는 이제 2, 1, 0, 그다음에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요 1, 2, 3, 4, 5는 음수 마이너스 1, 2, 3, 4, 5가 여기 담겨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6 사이의 숫자들, 인트 형식 값들은 전부 다 요 메모리 위에 옆집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트 형식 값들은 이렇게 모여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른 형식을 살짝만 더 구경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str 형식 본 적 있잖아요. 헬로 해갖고 그러면 이제 텍스트하고 엔터 치면 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hex id 텍스트 하면 지금 요 이름 텍스트에는 이 아이디 값이 담겨 있는 셈이 되고 메모리 위에 요 자리 가면 헬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냉동시켜 갖고 복붙을 안 한 것 같아요. 냉동을 시켜 갖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주소 붙여넣기 하면 역시나 8바이트로 끊어읽기 하면 아까 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은 FF가 뜨는 것 같고 일단은 유사한 숫자가 뜨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엔 8 같은 거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5가 적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뒤에는 뭔가 이상한 뭔가 요상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뭔가 여기 지금 헬로 5글자 알파벳 소문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글자들 막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숫자들 잔뜩 적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다. 요 F로 합시다. 이렇게 F가 적혀 있다라는 거는 메모리 위에 대충 저 정도 자리에 지금 요 알파벳 소문자 F라고 우리가 유니코드라든가 그런 코드라고 간주해서 읽었을 때 알파벳 F라고 간주할 만한 숫자가 지금 1바이트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헬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요걸 이제 1바이트 단위로 다시 끊어서 읽을 때 지금 실제로 메모리 위 저 자리에 68656666F라는 여기에 지금 이런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셈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헬로잖아요. HELLO입니다. H가 알파벳 몇 번째 글자입니까, 여러분? A, B, C, D, E, F, G, H 8번째 글자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니까 6으로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6, 8이 맞고 그 다음에 E, A, B, C, D니까 5번째 글자죠. 그 다음에 C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F는 15예요. 그래서 C랑 F는 일단 12랑 15니까 3만큼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동일한 글자 적혀 있고 얘네가 지금 LL이라고 치면 이제 L이랑 O는 그러니까 L, M, N, O 3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C가 그러니까 알파벳 L이 12번째 글자가 맞는 것이고 O가 15번째 글자가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요 5바이트만큼이 요 str 형식 값에 대한 일종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전에 여기 적혀 있었던 5는 아마도 이게 지금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만 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금 텍스트는 이번에는 헬로를 5번 연거푸 적고 5번 맞겠죠? 한 다음에 다시금 id 텍스트 하면 이번엔 당연스럽게도 아까랑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메모리 여기에는 헬로 5글자가 있을 것이고 메모리 여기에는 지금 헬로를 5번 적은 2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목붓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엔터 치면 역시나 또 FF 나오고 역시나 또 이상한 거 나오고 25는 개뿔 19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16진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16 더하기 9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5가 맞아요. 그리고 1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으면 지금 68656666F가 진짜로 5번에 걸쳐서 연거푸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진짜로 각각의 자리 알파벳, 그러니까 코드를 읽으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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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가 적혀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동넷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 위에 인트값 3이든 4든 등등이랑 그 다음에 글자들이랑 뭐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true, false라든가 그런 함수 덩어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각각의 자리에다가 담아두고 그 각각의 자리에 대한 메모리 위치에 대한 id 값을 그때그때 다뤄가면서 이름에 담거나 등등을 해가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스킵한 내용이 요거 뭐 FFFFFFF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 좀 불길하죠? 그렇긴 한데 자, 요 부분은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스킵을 할 거예요. 대충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지난 작년도 버전 3.11 버전에서는 여기가 FF가 아니었어요. 그 3.10 버전에서도 이게 FF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버전에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의외로 지금 파이썬 동네에서 되게 핫 이슈인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둠으로써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이득을 취하는 거 우리가 파이썬 본체에 표준 버전에 기본 버전에 적용을 해야 되냐 마냐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궁극적인 마지막 투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미리 패치가 진행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보면 요 다음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지금 str 형식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글자짜리냐 일종의 길이를 담기에 적합한 자리인 것 같아 보여.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적절하게 뭔가 요상한 게 적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 str 형식 값 그 일종의 본문이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 형식도 비슷해요. 잠깐만. 인트 형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인트 형식도 이게 아닐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3이 담겨있는 자리인데 여기도 일단 FF로 스타트하고 뭔가 이상한 숫자 적혀있고 8이긴 한데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에는 int 값 정확히 뭐냐 그래서 무슨 값이 담겨있냐 일종의 본문이 이어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int 값 같은 경우는 여기 살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8바이트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요 요상한 숫자를 보면 7FF8 어쩌고 저쩌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인트 값들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위치 값도 7FF82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여기에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모든 애들은 인트 형식 값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트 형식 값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여기를 보면 전부 다 동일한 숫자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str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 7D0이잖아요. 끝자리가. str 형식 같은 경우는 7D0이 아닙니다. F30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과연 여기 적혀 있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이거를 박제를 해둔 상태로 이렇게 미리 사본을 떠둔 상태로 과연 저 각각의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인트들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는 전부 다 이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str 형식 한 칸이다라 해서 구경해 봤던 데는 이 숫자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숫자 두 개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걸 토대로 보면 자, 우리 봐봐요. 우리 민증을 깐다라는 표현을 써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입 형식을 써서 타입한 다음에 3하고 엔터 치면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이 무슨 형식이냐를 구경해 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엔터 치면 우리한테 int 형식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int라는 이름도 직접 적을 수 있었죠. 우리가 나중에 괄호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1, 2, 3 세 글자짜리로 int 형식값 만들고 싶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int하고 엔터를 치면 그러니까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 그 자체가 int 형식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int라는 이름을 쓰면 우리는 파이썬 동네의 그 소수점 안 달린 형식,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 그 자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저 이름에 대한 id 값이 기록돼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 id 값은 지금 일단 구경해 봤더니 7FF 어쩌고 7D0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모든 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숫자가 바로 id int 값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값이 그 메모리 그 자리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id 값을 들고 메모리 위 어딘가를 구경을 하면 id 값을 들고, 그러니까 id 값만 들고 메모리 위 어딘가를 구경하면 맨날 적혀있던 거 또 적혀있구나 한 다음에 그 바로 옆에를 보면 여기 지금 id int 값이 적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지금 메모리 위 이 자리에는 int 값이 담겨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id 값은 그냥 숫자예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 메모리 위 여기에 str 형식이 있는지 int 형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메모리를 방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요 칸만 들여다보면, 요 8바이트만 들여다보면 여기 지금 무슨 형식 값이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값의 형식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값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tr 형식도 비슷해요.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 그 다음에 그게 몇 글자짜리냐. 그래서 모종의 방식으로 아무튼 6865 어쩌고 저쩌고를 찾아가지고, 그게 이게 지금 헬로 5번 연거푸 적은 25개짜리 str 형식 값이구나까지 성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떤 값을 메모리 위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하는 모든 값은 프로그램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 위에 어떤 int 값이든 뭐든 담을 때, 그래서 이게 무슨 형식 무슨 값이다를 세트로 메모리 위에 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d 값만 이름 사전을 써서 id 값만 다뤄도 얼마든지 메모리 위 그 자리 가서 아까 전에 담았던 게 뭐지? 정밀하게는 무슨 형식 무슨 값이지? 두 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동네랑 다른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모리 id 값이 진짜로 메모리 위에 3이 담겨있는 위치를 의미한다는 거 정도를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실제로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전부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경 마무리하면 오늘 본론 얘기로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12시 반에 끝나는 거죠? 맞지? 그럼 지금 몇 시간 남은 겁니까? 1시간이 남은 거죠.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얼른 감기가 나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밤에 택배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12시 15분에 끝나요. 그래요. 1시간 남은 거죠. 자, 오늘 본론 얘기, 인덱스랑 관련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예요. 자, 당연한 그래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 파이썬이라든가 여러분 2학기 때 배울 C라든가 그런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이랑, 그러니까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랑 소수점 달린 숫자 다루기 위한 형식을 명백히 구분해 가면서 제공을 합니다. 파이썬 동네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냐, 우리가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좀 더 정밀하게 진짜 1도 틀림없이 항상 동등한 숫자를 다뤄야 된다면 그때는 int 형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엄청나게 큰 수, 엄청나게 작은 수를 다룰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정밀도는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플롯 형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 능동적으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의도를 추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요 플롯 형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이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지금 순서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내용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는 일종의 세는 수단입니다. 추상적인 존재죠.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가 몇 번째 글자냐? 16준수로 61번째 글자인 거죠. 복물과의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냐? 얘는 플롯 형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세는 수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고, 예를 들면 방금 봤던 나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냐라든가 등등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과제 기간이잖아요. 과제를 몇 시 몇 분에 냈냐는 일종의 절대적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제를 내가 몇 번째로 냈냐는 그런,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에 냈냐 그런 각각의 절대적인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나보다 빨리 낸 사람이 몇 명이냐 있냐를 계산함으로써 세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절대적 숫자들 사이의 일종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상대적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숫자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상대적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합만 한다고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어떤 숫자의 각각의 숫자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냐 상대적인 개념이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자리 어디에 앉을 거냐 정할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뒤에 일렬로 줄 서라고 한 다음에 이제 키 재보고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보다 키가 크다라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키가 가장 작은 친구가 그 줄에 가장 앞에 오고, 그래서 바로 선생님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키 순서라든가 나이 순서라든가 아니면 뭐 학번 순서, 기수 순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절대적인 겁니까? 상대적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만 들어도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개념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키가 몇이냐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매길 전체 집합, 뭐 학번을 생각해 봅시다. 학번을 생각해 봅시다. 학번 말고 뭔가 좀 개인적인 기록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반 안에서 내가 기록이 가장 좋냐를 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전체 단과대 안에서 내지는 우리 학교 안에서 등등과 같이 어느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 기록을 견주어 볼 것이냐를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순서를 재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집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절대적 숫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라든가 나이라든가 학번. 자, 우리 동명이인 친구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올해는 제가 지금 3명의 동명이인이 한 반에 있는 걸 처음으로 목격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동등한 이사학번이라 하더라도, 동등한 연도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이름이 동등하다 하더라도 일단 서로 다른 학번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두 친구, 세 친구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게 가능합니다. 학번을 사용하면요. 그래서 학번의 존재 이유가 동명이인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절대적 숫자를 지정해 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 출석부를 뽑는다 치면 이게 학번이 작은 친구가 위에 오게 만들 거냐, 학번이 큰 친구가 위에 오게 만들 거냐와 같이 집합 안에 있는 두 숫자들 간의 우열을 가르기 위한 규칙도 추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주마다 지금 이름 순으로 해서 순서를 위아래로 바꿔가면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 규칙을 매 주마다 반대로 뒤집어 가면서 동등한 전체 집합에 대해서 동등한 절대적 숫자들, 이름들도 결국은 글자들이고 따라서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숫자로 다루고 있으니까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떤 친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출석을 몇 번째로 불리게 될 것이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비록 학번 숫자 같은 것들은 끝자리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같은 날 입학한 2, 4학번 친구들끼리 서로 동기라고 부르며 동등하게 친근하게 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넌 지금 학번이 뭐니?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답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보다 학번이 3만큼 빠르니까 지금부터 나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싸가 된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그래 뭐 앞자리 그 2, 4 그것만 동등하면 너랑 나랑 친구야라고 얼마든지 동등하게 대하는 게 가능해요. 문제는 컴퓨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교 1등의 학번과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의 값을 다루려면 지금 공동 1등이 나왔다고 치면 그 하나의 변수에다가 두 친구의 학번을 담는 건 불가능해요. 한 명만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포함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값을 두 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냥 예를 들면 유어에이지도 만들고 마이에이지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와 같이 그 둘을 독립적인 서로 다른 두 이름에 각각 따로 담도록 할당문을 2번, 3번 적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자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동등하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르게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컴퓨터는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3개 필요하잖아요. 할당문 3개 적고 스타트 합시다와 같이. 3단 콤보 해야 되잖아요. 1번, 3번 할당문 또 적어봅시다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잖아요. 여러분 데이터 5개만 하다가 졸업할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몇십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할당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100만 줄짜리를 적을 일은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형식을 새로 배워서 그 형식 값을 어떤 이름 하나에다 담고 예를 들면 뭐 학번들이라는 이름에 담고 그 값을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칸에 원래 의도하던 값들을 차곡차곡 담아두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꺼내 쓰거나 하나하나씩 골라서 쓰거나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칸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칸입니다. 영어로는 objec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네마다 프로그래밍 동네마다 이 단어 오브젝트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 수업은 이게 1학년 1학기 수업인 걸 감안해서 그것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1970년대 80년대에 통용되던 의미를 가져와서 칸이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볼게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 21세기에 핫한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의 의미랑은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칸은 일종의 C에서의 오브젝트에 훨씬 더 가깝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내년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소위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객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의 의미를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미래를 위한 떡밥으로만 남겨두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나 궁금하다면 우리 그 400명 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보시면 누군가가 예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런 수업을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엔 핸드폰을 안 봅니다. 지금 진동을 끌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한테 카톡을 하셔도 제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카톡해도 안 볼 거예요. 그래요. 파이썬의 오브젝트 자체가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한 학기 동안 나중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일단 우린 간단한 칸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요 칸 자체의 개념은 일단 설명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우리 메모리 아까 구경했잖아요. 메모리 위에 영역을 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전에 인트 한 칸 3이 담겨있는 인트 한 칸을 구경해 본 셈입니다. 그 아래층에는 4가 담겨 있었고 등등등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아이디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직접 어떤 칸이 메모리 위 어디에 있는지를 구경을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아이디 3을 계산하면 메모리 위에 있을 인트 형식 값 3이 담겨 있는 그 칸에 대한 아이디 값을 얻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프로그래머가 이 칸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쁘게 잘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 개념, 칸 개념, ID 값 그런 것들은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이름 사전인가 뭔가를 열심히 들쳐가면서 알아서 잘 챙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두고 요 설명의 첫 줄, 특정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적합한 실제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 한 칸 같은 표현이 나왔었다 정도만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칸 대충 설명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변수 개념 가져와 갖고 파이썬에 걸맞게 살짝 정리해서 다시 담아 보도록 합시다.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건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기본적으로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정도, 친구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메모리 위 3이 있는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절대로 3 숫자 3, 인트 값 3 그 자체를 담거나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넘버 3, 템포는 2 엔터 같은 변수 이름이랍시고 도입해서 쓴 거잖아요. 그 변수랍시고 도입한 그 이름, 넘버나 템포에는 ID 값을 담는 겁니다. 항상 ID 값을 담아요. 여러분이 는3을 하시든 는 인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 이름에 담겨있는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있는 진짜 인트 값 3, 진짜 인사 내용물이 들어있는 칸을 구경을 해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넘버 자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는 이름 사전의 그 이름 자리 넘버라고 적혀 있고 그 오른쪽에 무슨 ID 값이 적혀 있냐 정도로 여러분이 서술을 해보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거 좀 우리 걱정되기 시작하죠. 다음 주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고 다다음 주 7주차, 8주차까지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여러분 교양시험 보고 돌아오면 우리 수업 시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고비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게다가 우리 중간고사 지금 40%인데 말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분 요거를 이제 8주차 때 조금 더 영상 구경해 보면서 복습할 거잖아요. 자, 만약에 엄청나게 쉬웠으면 우리가 이런 내용 다 빼고 쉽게 진행해서 뭐 예를 들면 기말 과제로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복습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아마도 배우는 게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러느니 그냥 요거 내용을 지금 살짝 구경해 보고 잘 모르겠네. 내가 뭐를 모른다는지를 알 것 같다 정도까지만 일단은 알아두고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시험 기간 직전에 살짝 약간 타이트하게 정리해 두고 그렇게 일단은 시험 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아마도 여러 번 이 동등한 내용을 결국은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다음 학기 때 또 등장하는 거고 등등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프로그래밍 동네인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번 살짝만 고생해두고 그렇게 일종의 운전면허 같은 식으로 따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 번만에 뭔가를 만들어 보시면 그럭저럭 괜찮은 1학년 1학기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과제 넘버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랑 같이 요거 지금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요 뒤에 거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뭐를 할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ID 값들을 내 인터랙티브에다 출력해보고 그걸 토대로 요 슬라이드 좀만 뒤로 넘길게요. 그걸 토대로 지금 이렇게 ID 값이 나온 게 메모리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도식화를 할 수 있다 해서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뜨는 숫자랑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숫자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일한 컴퓨터에서도 아이들 껐다 키면 아까랑 또 다른 ID3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동네입니다. 아무튼 요번 이 프로그램,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동일한 숫자가 동일하게 튀어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만 일단은 구경을 해둔다 치고 단축키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이 친구가 텍스트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그래 인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알고 있고 인사도 알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 친구 이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기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일단 쉬운 방법은 X 눌렀다 다시 켜면 되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X가 잘 안 눌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렉이 걸린다든가 해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단축키로 컨트롤 F6을 눌러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6을 누르면 하면서 재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재부팅을 한 겁니다. 아까 전까지는 텍스트가 뭔지 알고 있었던 친구가 이제는 텍스트가 뭐니 물어보면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와 같이 네임 에러를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맥 쓰는 친구들은 이제 쉘 메뉴에 리스타트 쉘이라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부팅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요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걸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했을 텐데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이름 두 개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는 할당문을 적고 하나는 지금 함수 정의를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하는 동안 처음으로 함수 정의를 인터랙티브에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함수 정의를 이제 이 인사는 한 줄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적었다 하고 생각하고 엔터키를 치면 여전히 점점점 하고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문장 입력이 끝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인사 내용을 두 번째 문장을 적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가 인사 내용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건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만 적으면 내용물 작성 끝이다 라면 그때는 엔터를 처음에 한 번 치고 한 번을 이어서 더 쳐주면 됩니다. 두 번 연거푸 적어주시면 여기까지가 내용물이구나 하고 드디어 이 문장, 이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해주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편하게 그냥 엔터 치고 문장들 적어가다가 마지막에 다 적었다 하면 엔터키 두 번 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여러분 함수 정의라든가 while문이라든가 그런 첫 줄 적고 들여쓰기 하는 문장들을 인터랙티브에서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새로 나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 그림 같이 구경하면서 카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듯 숫자는 달라도 괜찮아요. 심지어 맥 쓰는 친구들은 현재 3.12 버전상으로는 윈도우랑 생김새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내 맥북에서 인터랙티브 껐다 켜서 동일한 내용 다시 진행했을 때는 아까랑 비슷하면서 아주 조금만 다른 유사한 결과가 역시나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런 ID 값들을 가지고 지금 메모리에 대한 일종의 상상도를 그린 겁니다. 일단 메모리 자체는 엄청나게 넓어요. 그 엄청나게 넓은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는 이름 사전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VARS 하면 이름 사전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의 ID도 얼마든지 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름 사전이 꽂혀 있고요. 어딘가에는 함수 인사 내용물이 적혀 있을 수 있고요. 어딘가에는 지금 다세대 주택이 있고 거기에 인트값 3이 살고 있는 것까지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 사전은 우리 인트값 확인해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 위에 인트가 어떻게 저장되냐, str 형식이 어떻게 저장되냐 직접 눈으로 구경해 봤잖아요. 메모리 위에 이름 사전이 어떻게 저장되냐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얘는 진짜 사전이 한 권이 꽂혀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름 사전에는 넘버, 인사 이런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수 있고 넘버에 담긴 값, 인사에 담긴 값, 구체적으로는 ID 값이 그 바로 오른쪽에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우리가 맨 처음에 재부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맨 처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켰을 때는 메모리 위에는 인사 내용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아직 인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름 사전을 까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요상한 이름들만 적혀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적은 할당문을 실행하게 된다면 이 할당문 실행, 넘버는 3, 엔터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가 등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자리에는 숫자 3이 담기는 게 아니라 ID 3 값이 사전에 기록되게 돼요. 그래서 ID 3값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사전 넘버 오른쪽 자리에 적어두면 거기까지 해야 이 할당문에 대한 실행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보면 여기는 지금 3이 이미 메모리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메모리 위에 3이 어딨냐에 해당하는 id 값만 담으면 끝이 났어요. 문제는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메모리 위에 인사 내용물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메모리 위에 적절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 남들 안 쓰는 자리 골라가지고 함수 덩어리에 해당하는 칸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프린트 헬로에 해당하는 뭔가 숫자들을 열심히 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 한 칸에 대한 id 값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형성되는 거고 그 id 값을 새로운 이름 인사 등재하면서 오른쪽에 적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새로운 이름 2개랑 각각에 대한 id 값이 성공적으로 적혀 있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할당문 넘버는 인사 엔터와 같은 할당문의 실행을 진행한다 치면 자 얘는 지금 인사의 내용물을 복사를 해서 이 덩어리를 복제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걸 넘버에 담는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대신에 얘는 뭘 하는 거냐? 일단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에 담는 게 맞죠? 그리고 수식을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은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튀어나오는 것도 맞죠? 따라서 얘는 구체적으로 그냥 이름사전 인사 오른쪽에 적혀있는 그 숫자를 그냥 이름사전 넘버 오른쪽에 적는 것만 하게 됩니다. 메모리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이 내용물들은 일단 여기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쟤네들을 언제 신경 쓰냐? 이 뒤에 예를 들면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가 붙어 있거나 해서 함수 호출식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때나 이 숫자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그냥 인사라는 이름만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 내용물이 뭐든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인사에 담겨있는 id 값이 뭐냐만 지금 이슈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넘버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 요건 저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뭘 한 거냐? 자, 넘버는 3하고 df 인사 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인사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저 id 값을 갖고 저 함수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넘버는 인사를 한다라는 건 이제 넘버하고 엔터 치면 저 메모리 저 자리에 함수 인사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우리가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등한 id 값을 얻어내서 그래서 메모리 위에 동등한 함수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딱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버 괄호 닫고 한다는 건 수식 넘버 계산한다는 거고 그 말은 사전에 적혀있는 요 넘버 오른쪽 적혀있는 요 id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사라는 이름을 쓰나 넘버라는 이름을 쓰나 동일한 id 값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동일한 함수 덩어리를 사용한다랑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 되도록 이 할당문은 실행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 사전만 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인사 내용물 가지고 넘버라는 새로운 함수 만든다라든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방금 살펴본 그 그림들 지금 다 외우시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요 내용 정도는 지금 챙겨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종류로, 세 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뭐 초중고 때 사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구글 번역기라도 써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영한사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표현,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 영한사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 인터랙티브가 쓰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쓰고 있는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영한사전, 영어에 대한 한국어 표현입니다. 이름사전, 이름에 대한 id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펼쳐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사전에는 id 값이 담겨있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들 int 값 3이나 뭐 메시지 헬로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름사전에 적히지 않습니다. 일단 안 들어가요. 32바이트짜리입니다. 아무튼 그 값들은 이름사전에 담기는 게 아니라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각자만의 칸에 담겨있게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뭔가 복잡한 사연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네를 조합해서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그 이름에 대한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 특정 칸에 담겨 있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 int 값 3, 인사 내용물 등등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3하고 엔터 쳤을 때 넘버는 3 한 다음에 넘버하고 엔터 쳤을 때 이런 뭔가 복잡한 구체적인 작업을 전부 다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 나오네 해피하네요 해서 2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달 지난 거잖아요. 이제는 진실을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백 슬라이드예요.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한 지 2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인덱스 5글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새로운 형식을 살짝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형식이냐? 다른 칸들에 대한 id 값들을 내용물로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우리 이름사전이라는 친구가 딱 이 조건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름사전 한 권 가지고 여러 id 값들 그때그때 나열해 가면서 적어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에 대해서 id 값 이거야 저거야 등등등과 같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혹시나 원한다면 민증을 까보시면 타입과를 열고 닫고 하시면 저 친구가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인지 형식 이름을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쟤는 너무 복잡한 친구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구경하긴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여러 칸들을 그냥 줄줄이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 사전에 보니까 넘버즈라는 이름이 있고 거기 지금 id 값이 담겨 있고 요걸 토대로 메모리 가봤더니 뭔가 새로운 뭔가 나열하는 형식 값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얘를 살짝 확대해 봤더니 요 안에 id 값이 총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은 id 3이랑 id 4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살짝만 비틀어 보면 요거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SG 텍스트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확대해 봤더니 HI 2글자에 해당하는 숫자 코드가 담겨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까 헬로 5글자 실제로 구경해 봤잖아요. str 칸 메모리 가서 구경해 확대해 봤더니 거기 HELL로 진짜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str 형식이 딱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글자들을 요 칸 안에서 글자들 5글자면 5글자, 25글자면 25글자 그 안에 담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걔는 그런 유니코드 글자들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이라 치고 우리가 지금 상상해보고 싶은 건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id 값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이름 사전을 다룬다라면 우리는 각각의 칸에 id 값이 적혀있는 각각의 칸에 같이 붙어있는 이름을 써서 내가 원하는 이름 yourage라는 이름 적으면 yourage에 대해 담겨있는 id 값을 얻을 수 있고 myage 하면 또 다른 id 값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칸에 붙어있는 일종의 태그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이름을 적어가면서 여러 칸들 id 값이 담겨있는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형식 같은 경우는 id 값이 지금 2개 들어있는데 여러 개 들어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개 들어있는데 아, 나 지금 이 중에 딱 하나 골라 쓰고 싶어. 저거 쓰고 싶은데 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는 얘를 쓰고 싶다 또는 얘를 쓰고 싶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에 거는 지금 id 값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각각에 대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id 값이 나올 만한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수식으로서 적으면 돼요. 그러면 id 값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id 값들이 그냥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는 이거야 라고 손가락으로 짚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골라 쓸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순서 개념을 써서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칸을 구분해 가면서 지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맨 앞에 있는 칸을 쓰고 싶어요.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칸 뒤에 있는 걸 쓰고 싶어요. 2칸, 4칸, 아무튼 5번째 칸에 있는 걸 쓰고 싶어요와 같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줄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지칭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정확히 이럴 때 쓰는 순서 개념을 굵은 글씨 인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뭔가 이런 형식,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인 값이 존재할 때, 메모리 위에 살아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칸만 딱 골라가지고 쓰고 싶다라면 우리는 그 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써서 그 칸,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한 칸을 특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인덱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45분, 이제 30분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5-1이 끝이 납니다. 조금 쉬었다가는 아까 쉬었으니까 5-1을 앞부분만 살짝 구경해보고 뒷부분은 조금 우리 월요일 날 진행했던 거랑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